안녕하세요. 현지 유학생과 직장인이 전해주는 팟캐스트 독일에서 일어나는 Wake Up in Germany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생활 3년차 회사원 흉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생활 8년차 대학생 용진입니다. 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저 이거 정말 너무 궁금했는데. 경가님 여기 겪고 계시잖아요, 이미. 네. 근데 궁금했어요. 제대로 안 찾아봤었거든요. 네, 그러면 경가님도 궁금해하시는 그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네. 이게 저한테 가끔 질문을 하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 바로 가스와 물가 얘기입니다. 네. 저도 이 질문 진짜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어요? 네. 그럼 이제 좀 얘기 많이 다른 사람들한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쵸? 사실 물가에 대해서는 별로 물어보지는 않는 것 같은데 독일 가스 얘기는 꼭 묻더라고요. 그죠? 가스 그렇죠. 얘기는 무조건 묻는 것 같아요. 가스 얘기 난리 났죠, 정말. 난리 났죠. 너네 괜찮니? 우리 오빠는 러시아가 가스관 잠근다는데 너네 괜찮냐? 그러니까요. 한 8월부터 물어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경가님도 혹시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들이 막 물어보죠? 다들 물어봐요. 저도 오빠가 물어보는데 음. 오빠한테 어떻게든 되겠지. 지금 나한테는 닥친 건 지금 이 회사 수습 기간이야. 닥친 어떻게든 되겠지. 네. 네, 저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궁금해하길래 이 독일에서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가려나 궁금해서 뉴스 기사를 이것저것 찾아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읽었던 기사의 내용을 이따가 얘기를 같이 한번 해볼게요. 너무 감사해요. 네, 그래서 이런 주제 감사해요. 네. 저 되게 커버하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자꾸 물어보니까 그냥 이거 한번 들어봐 이렇게 그러니까 말하기 너무 귀찮아. 계속 똑같은 얘기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읽었던 내용들도 기사들도 첨부해가지고 그러니까 네. 링크 걸어놓을게요.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단 처음에 얘기할 거는 우리가 사실 굉장히 얘기하고 싶었지만 팟캐스트로 하면 5분도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넘겼던 무슨 얘기죠? 기름입니다. 식용 기름. 네, 이거 벤진 석유 기름 그거 아니고. 네. 네. 요리할 때 쓰는 그 기름. 네. 경가님 우리 기름 그때 기억나요? 그러니까 제가 한동안 기름을 아예 마트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통통 비어서. 그쵸. 텅텅 비어서 되게 신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기름은 생각도 못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기름값 맞아요. 오른다는 걸 들었는데 그게 식용 기름이랑 뭔 상관이야? 맞아요. 이러면서 정말 이런 게 별게 다 연결이 돼 있구나 하고 깜짝 놀랐었어요. 나는 그거를 그러면은 차기름을 쓰려는 거가 되게 이상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니까요. 아니 왜 그 기름이 가격이 오른다고 왜 그 기름이 오르지? 그니까요. 이상하게. 그래서 제가 융진님한테 전화해서 네. 기름을 못 사고 있다고. 저 솔직히 몰랐거든요. 네. 그거 저는 올리브유만 사가지고 거의. 저도 올리브유만 사는데 올리브유도 없었어요. 그럼 제가 가는 데는 알라토가인데 네. 거기는 거의 올리브유만 있어요. 네. 조금 비싸가지고 그 사람들이 유기준 유기농집을 대부분 알라토를 되게 좋아해서 네. 가는데 거기는 많더라고요. 비지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몇 날 어쨌든 그때 경가님이 뵀다 그래가지고 네. 거기 갔다가 거기 들렸다가 많은데 이러고 그럼 내가 손냄블루면 왜를 해바라기 씨유를 경가님 사다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그 다음에 레베에 갔거든요. 네. 없어. 그때 느꼈죠. 이게 그리고 그 존앤블루맨 우유리 없으니까 사람들이 해바라기 올리브유를 이제 잔뜩 사가지고 그쵸. 그냥 기름이 다 동난 것 같아요. 저 그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한동안 뭐라도 사야겠다. 진짜 너무 불안해가지고 거의 그냥 기름 없이 요리하는 걸로 많이 먹고 그랬었어요. 오, 그래요? 네. 기름이 없어서? 네. 대박. 그래서 제가 그때 사다 줬었죠, 경가님.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게 그 두 병이나 그 무거운 거를 멀리서부터 사갖고 와가지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2병을 사다 줬었죠. 네. 그래서 우리 그때가 한 4월에서 6월이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그때 기름이 없었을 때 네. 이게 기름이 왜 부족했는지를 그냥 잠깐 찾아봤는데 네. 이게 일단 전쟁이 터졌잖아요. 맞아요. 몰랐는데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번에. 그 밀도 많이 생산하고. 맞아요. 그 생산뿐만 아니고 그 소넨블루멘웰 그 해바라기 씨유랑 랍스웰 이건 뭐라고 하는지 독일어 한국말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랍스웰도 좀 식용유 같은 해바라기 씨유 같은 그런 거거든요. 네. 올리브 향은 거의 없고 그쵸? 전 이건 안 써봤어요. 어쨌든 제가 써봤을 때 향이 거의 없었는데 얘가 특별히 없었어요. 살 수가.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이런 곡물을 많이 좀 생산을 하는가 봐요.
알고 보니까 그 원료가 되는 소넨블루멘웰 해바라기 씨의 원료가 되는 해바라기 씨는 그 심지어 한 4분의 3 정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생산이 됐대요. 그래서 또 전쟁이 터지니까 수출을 할 수가 없게 돼가지고 일단 기름 대란이 일어난 거죠. 일어날 만하네요. 네, 해바라기 씨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수출도 못하고. 네. 근데 일단은 그 랍스웰 걔는 문제가 없는데 랍스웰을 찾아볼까요? 한번 얼른 찾아봐 주실래요? 큐нг님 찾아주셨는데 그 랍스웰이 유채씨 기름, 네. 평자씨 기름, 어쨌든 유채씨 기름인데 독일에서는 식용유처럼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걔는 문제가 없대요. 근데 이게 독일, 프랑스, 폴란드에서 굉장히 많이 길러서 문제가 안 되는 건데 이 문제가 됐던 게 그 사재기를 많이 해서 아니면은 물류 문제로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류 문제는 우크라이나에서 온 트럭 기사들이 네. 그 폴란드 물류 회사들을 위해서 많이 일을 하는데 네. 그게 전쟁 때문에 많이 그 분들이 이제 일을 못하게 되셔가지고 맞아요. 전쟁 때문에 네. 전쟁하러 돌아가셨다고. 아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그 다르게 들리는데 네. 그 우크라이나로 돌아갔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많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물류 문제는 그것 때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쵸. 이번에.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사실 이번에는 다른 기름 얘기할 건데 그 전쟁 이후로 석유값도 올랐잖아요. 네. 네, 뭐 이건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일 텐데 저는 자전거를 타거나 대중교통을 타거나 해서 문제가 될 건 없었어요. 쿄ng감님은 어땠나요? 저도 기름값 많이 올라서 힘들다라는 얘기는 가끔 듣는데 저도 제가 차를 운전해서 다니지 않다 보니까 네. 별로 타격을 못 느꼈어요. 그럼 주변에서 막 석유값 오른 것 때문에 뭐 자동차 안 타고 다니는 사람이라거나 뭐 불평하는 사람이 있었나요? 아니요. 제 주변에 차 타는 사람이 없습니다. 독일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자전거, 대중교통 많이 있어서 저는 뭐 제가 알던 남자애가 자동차가 있는데 그 자동차를 거의 안 타고 심지어 그러니까 걔 좀 돈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집을 옮겼어요. 다른 외곽에 떨어진 데 좀 살다가 우리 대학교를 다음슈타 대학교를 다니니까 우리 대학교 쪽으로 다시 집을 옮겨서 걸어 다니려고 아니면 대중교통 타고 다니려고 자동차 타고 다니면 돈이 많이 드니까 그렇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얘기로 넘어가 보면은 물가 상승 얘기를 해볼 건데 이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전쟁으로 지금 전 세계에 인플레이션이 왔잖아요. 그래서 9월 29일에 나온 DV의 한 기사에 따르면 독일의 물가 상승률이 10%나 올랐대요. 그래서 높은 에너지와 음식 가격 때문에 10%가 됐다고 하는데 올해 8월에는 7.9%였대요. 네, 그래서 어떤 그 Federal Statistical Office 그 회사 이름이 아마 D-Statist 같은데 거기 따르면은 2029년 9월 에너지 가격이 작년 9월에 비해서 43.9%나 높다고 합니다. 아이고. 굉장히 높죠? 네. 굉장히 많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또 어떤 뮤닉스 인포 인스티튜트에 따르면 그 내년 물가 상승률이 평균적으로 8.8%가 될 거라고 전망을 했대요. 근데 또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겠죠. 그쵸. 네, 또 무슨 일이 또 터질지. 코로나 갔다 생각했는데 아무튼. 네, 갔다고 생각했는데 또 뭔가가 있고 그 뒤에 또 뭔가가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물가 상승률이 정말 몸으로 체감이 되나 싶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계속 물어보거든요. 네. 그래서 다들 하는 말이 유기농 야채 같은 거는 좀 가격이 올랐고 또 막 시리얼 이런 거 사면은 가격은 같은데 내용물이 좀 덜 들어있다고 그런 데서 체감이 좀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올랐다는 느낌을 받진 못했는데 쿄ng감님은 어떠신가요? 저도 크게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요즘 이제 계절이 또 겨울로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겨울 되면 야채값이 조금씩 오르긴 하거든요. 그래요? 좀 그래서 그 정도? 그냥 작년처럼 겨울 가니까 가격이 좀 오르는데 그 외에는 크게 못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근데 제가 또 2029년 9월 28일에 나온 한 데이비 기사를 또 읽었는데 거기서 그랬어요. 그 한 시장 조사를 하는 회사에 따르면 이게 언제 인플레이션이 눈에 띄는 변화를 가져올지 예측하기가 어렵대요.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들이 진짜 물가 상승률을 진짜 빡 직면하는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아직은 우리가 체감하는 그런 물가 상승률은 없지만
언젠가 진짜 체감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우리가 또 체감할 때는 가격이 정말 엄청 들었을 때인 네. 거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제 진짜 무서워지는 거죠. 그니까요. 그거는 걱정이 좀 많이 되긴 하네요. 독일 가장 큰 장점이 마트 물가 저렴한 거였는데 그쵸. 이제 독일 마트 물가 올라가면 정말 힘들죠.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는 기다렸던 가스 얘기를 해볼 건데요. 네, 너무 네. 궁금했어요. 네, 사실 이 얘기 하려고 우리 여태까지 떠든 거잖아요. 그쵸. 가장 중요한 이야기, 가스. 가스. 쿄가님은 그 가스 얘기 혹시 할 거 있나요? 저는 딱히 할 건 없는데 그냥 모든 친구들과 모든 독일에 있는 사람들이 가스 얘기를 한다는 정도? 가스 얘기를 한다는 정도? 예를 들면은 가스 가격 이번에 올랐다는 편지를 받았냐, 집주인한테. 받았죠, 쿄가님도. 저도 받았죠. 저도 받았고 40유로 올랐어요. 매달 내는 돈이? 네. 올랐고 그리고 저희 아직 무서워서 그 하이쭝 그러니까 히터 아직 못 켜고 있고요. 저도 못 켤 것 같아요. 무서워가지고. 독일은 벌써 추워요. 특히 저는 북부 사니까 네. 한 9월 초부터 춥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옷 많이 껴있고. 히터를 안 틀고 싶죠, 사실. 저도 안 틀고 싶어요. 사실 진짜 겨울에 안 틀 수 있을까 막 생각을 해보는데. 근데 안 틀면 이게 너무 추워가지고 벽이 차가워져서 곰팡이가 생길 수 있대요. 그래요? 그래서 하이쭝을 틀긴 틀어야 되는데 한 1로. 이걸 얼마큼 틀어야 될지 저는 감이 안 온다는 게 문제죠. 그러게요. 얼마나 틀어야 되나? 네. 일단 40유로가 올랐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10월까지는 어떻게든 버텨보고 11월부터는 켜야죠, 조금씩. 이게 5단까지 있는데 한 1, 2단은 켜야. 저는 근데 작년에도 한 3단계까지 틀면 따뜻했어요. 그럼 1단만 틀어도. 네. 근데 일단은 좀 아쉬울 것 같고 한 1.5? 1.5 이 정도로 유지해볼까 생각합니다. 네. 이게 다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리고 재택근무 안 하고 매일 회사 가고요. 집에 있으면 추우니까. 네. 최소한으로 줄여보겠다, 시간을. 네. 집에 있는 시간을. 집에 있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퇴근하면은 헬스장 가서 운동 한참 하고 집에 오면 샤워한 다음에 그냥 이불 속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죠. 이불 속으로 바로 들어간다. 네. 저도 사실 아까 쿄가님이랑 같은 얘기 하고 싶은데 저도 40유로가 올랐어요. 다들 40유로씩 올리나 봐요. 근데 집세를 올린 게 아니고 사실 가스비를 올린 건데, 네. 그 독일에는 반미테라고 해가지고 집세, 전기, 가스, 수도세가 다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1년 지나서 영수증을 받는데 그게 우리가 원래 정해진 양보다 더 쓰게 되면 돈을 더 내게 되니까 맞아요. 그거에 대한 영수증을 받는 거잖아요. 그게 나흐트살롱이고. 근데 제가 사는 곳에서 작년에 영수증을 받았는데 1년치 영수증을 작년에 받은 거죠. 네. 전쟁 전이었어요. 그게 60유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네. 추가 요금이 그러니까 60유로만큼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가구들이 60유로만큼 더 쓴 거죠. 네, 60유로만 내면 됐던 거예요. 네. 그리고 전쟁 터지고 올해 다시 나흐트살롱을 받았는데 그게 2,500유로가 나왔어요. 2,500유로. 60유로에서 2,500유로로 뛴 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이게 또 제가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혼자는 사는데 그 집 가구 수들이 몇 명씩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혼자 살지만 그 혼자 사는 애들이 또 몇 명이 있는데 우리가 한 5명 되거든요. 5명에서 그 전에는 60유로 냈는데 전쟁 터지고 나서 가스비 오르고 2,500유로로 올랐다. 굉장하네요.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지금 저도 올 겨울에 이런 폭탄을 맞을까 봐 이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또 걱정이 되죠. 네. 이게 근데 제가 기사를 좀 읽어봤는데 그냥 좀 정부에서 그 가격을 책정하려고 하긴 하나 봐요. 그래서 어떤 기사에서는 그 회사에서 가장 높게 부를 수 있는 가격만 하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긴 했는데 이따가 제가 또 찾아본 기사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서 사실 계산해보면은 40, 50유로 가스비가 오르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또 제가 또 신기했던 게 그 가스비가 비정상적으로 많이 올라서 그때 집주인이 집세를 좀 올린다고, 그러니까 가스비가 올랐으니까 집세를 좀 올린다고 얘기했을 때 저한테 얘기해줬던 얘기가 우리가 선택했던 전기 회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전기 회사가 모든 고객과의 계약을 취소했대요. 왜냐면 그 가격이 얼마나 나올지 도저히 짐작이 안 가서 다 취소하겠다고, 모든 고객을. 그럼 자기네 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다 아니 취소했어요. 고객인데 자기네가 계약을 막 끊어버려도 정말 되는 건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하네 정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받아주는 회사가 또 있대요. 아 그래서 그 회사로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독일은 이제 러시아로부터 가스를 공급받지 않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요즘 LNG, 그 Liquefied Natural Gas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LNG 많이 수입해서 쓰니까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LNG. 전 처음 들어봐요. 아, 이 LNG 우리나라도 수입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음. 우리도 가스가 많이 나오는 국가는 아니니까. 네. 그래서 독일에서 보통 LNG를 이렇게 수입해서 많이 쓰지 않았는데 왜냐면 네. 독일에는 러시아로 통하는 관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사실 썼었는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우리나라처럼 이제 다른 나라에서 카타르나 뭐 아랍에미리트나 중동 같은 나라들에서 수입할 거라고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수입할 거예요 분명.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독일의 유명한 슈피겔지 있잖아요. 네. 저는 핸드폰 앱으로 가끔 보는데 거기에 라이프 다텐 zu 에너지 크리즈 해가지고 날마다 실시간으로 가스 채운 양은 얼마인지 가스 쓴 양은 얼마인지 등등을 퍼센트로 보여줘요. 네. 그거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제가 보여줬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가서 링크로. 보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독일은 지금 가스관을 91% 채운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가스관을 91%. 겨울을 위해서. 이제 제가 süddeutsche 사이통에서 나온 기사를 좀 소개해 드릴 건데 그 독일에서 되게 중요한 에너지 관련 연방 기관이 있어요. Bundesnetzagentur라고 하는데 네. 그 이분이 전쟁이 나기 전까지 장관을 하셨더라고요. 거기. 그래서 그 이후로 퇴사? 그 회사를 거기 장관을 그만두셨는데 네. 이분이 요한 호만이라는 분이세요. 네. 근데 이 신문지에서 이분이랑 인터뷰를 해가지고 기사를 따로 써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기로는 이번 겨울도 힘들지만 이게 더 힘든 이번 겨울도 힘들지만 네 2014년이 훨씬 더 힘들 거래요. 아이고. 네 그러면서 적어도 다음 두 번의 겨울에는 크리젠 모두스 위기 모드가 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또 이게 한 사람의 의견이니까 네. 우리가 이제 이게 진실일 거다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긴 하잖아요. 네. 그런 하나의 의견으로 봐야지. 네. 전 하나의 의견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믿고 싶다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아니 믿고 싶다니까 이게 왜냐면 다음하고 다다음에 더 힘들다고 생각해봐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번만 힘들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방법을 좀 찾아줬으면 이런 예언하지 말고 그러니까요. 이런 말 하지 말고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이런 예측하지 말고 또 지금 가스가 91% 차 있잖아요. 네. 독일의 목표가 95%를 채우는 건데 그거로 최대 평균적으로 3개월을 날 수가 있다고 이분이 얘기하셨어요. 독일 전국에서요? 네, 최대 평균적으로 3개월을 날 수 있다. 근데 가스가 독일의 긴 겨울을 나기 좀 부족한 거죠. 그러게요. 이게 독일 겨울 3개월 아닌데. 그니까 길잖아요. 한 5개월? 길잖아요, 지금. 그니까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했던 뭐 4가지 솔루션? 4가지 그 해법 같은 게 있는데 그게 가스를 세이브하자. 가스를 덜 쓰자. 그거 저도 제안할 수 있어요. 나도 제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스가 없어요. 가스를 아껴요. 가스를 아끼자. 그리고 다른 나라들에게 가스를 좀 덜 전달하자. 이제 그 이웃 국가들 힘들어지겠네요 또. 그 다음에 대체적인 방법을 찾자. 네. 알터나티브 대안을 찾자. 그리고 대안을 누구나도 찾을 수 있죠. 대안 찾자고 누가 말 못해요? 대안을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안을 알려주셔야죠, 여러분. 이보세요. 그리고 주민들과 산업 부분에서 덜 쓰자 이런 거. 그래서 이런 4가지 방법을 제시했어요. 근데 가스를 충분히 아끼려면 적어도 20%는 줄여야 된대요. 네. 그러니까 전체 사용량의 20%. 근데 산업 쪽에서는 벌써 달성을 했는데 개인 가정집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반대를 제 보인다. 주변은 다들 얼어 죽겠다. 맨날 아침에 회사 가면은 회의하다가 추워요. 이런 얘기 맨날 하는데 그 반대를 보인다는데 거기 다들 재택근무하면서 잘 지내냐 물어보면 비게체스티어 하면 미야이씨 칼티 맨날 이래요. 너무 추워. 아 그래요? 네. 가정제가 이분 말 믿어도 되는 걸까요? 어쨌든 그러면서 또 얘기한 게 예를 들면 프랑스랑 가스를 바꾸재요.
프랑스는 전기가 부족하고 독일은 가스가 부족하니까 바꿀 수 있는 선택지도 있다 이러면서 근데 이게 뭐 얼마만큼 바꿀 수 있는지는 모르겠고 그 생각이 재미있어서 한번 언급해봤어요. 흥미롭네요. 너 바꿀래? 우리는 독일은 가스가 부족한데 프랑스는 가스가 있나요? 있다고요? 아 저도 프랑스도 되게 힘들다는 걸로 들었는데 이렇게 왜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웃겨서 언급 한번 해봤어요. 네, 바꾸자. 또 산업 쪽에서 가스가 많이 쓰이잖아요. 네. 제가 본 한 타겟샤오 기사에서 이런 얘기를 봤어요. 그 유럽의 제일 큰 철강 기업이 이름이 아셀로미탈 이라는 기업이 있대요. 네. 근데 그 철강 기업에서는 전기하고 가스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데 지금 사태가 이러하니까 10월부터 북쪽에 있는 시설을 멈췄다고 하더라고요. 2개를 멈췄대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에너지 때문에 적자가 나는 회사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가스를 20% 줄이는 걸 달성했는데 그걸 줄이는 걸 달성한 게 아니라 그냥 멈췄네요. 그렇네요. 멈췄네요. 그리고 달성한 거 아니에요? 가정집은 아직 안 켜고 있고 그러니까 뭐 달성하고 말 것도 없는 거예요. 말이 되는데요? 네. 말이 진짜 되는데요? 이게 뭐 이제 멈췄으니까 그런가요? 네. 뭔가 아르무란 얘기인데 진짜 이러다가 뭔가 대불황이 오고 또 막 그런 건 아닌가 이런 걱정이 좀 되긴 해요. 그리고 또 네. 이게 다들 기사에서 보셨겠지만 독일에서도 에너지 가격이 너무 뛰어서 그 150에서 200 빌리언 유로 이게 한국 돈으로 제가 찾아봤다 깜짝 놀랐는데 21경에서 28경 원 되는 네. 한국 돈으로 21경에서 28경 원 되는 에너지 완화 패키지 뭐 정책을 계획하나 봐요. 그러니까 이 정책을 위해서 한국 돈으로 몇십 경을 투자한다는 거예요? 푼다는 거죠. 네, 그래서 독일 총리가 에너지 가격을 내리기 위해서 모든 힘을 다 할 거라고 그랬는데 네. 가격이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그 공급망이 이제 있어야 내려가는 거니까. 이 독일에서 학생들이면 한 번 200유로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을 들어보셨을 건데 그게 뭐예요? 이게 저도 이제 사람들이 계속 얘기해서 알았던 건데 네. 그 학생들은 돈을 못 벌잖아요. 네. 근데 외계 이런 데 사는 애들도 많으니까 난방 지원비 이런 건가요? 돈이 너무 오르니까 한 번 200유로 주겠다. 네. 그래서 제가 좀 오래전부터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이거 어디 가서 신청할 수 있나. 네. 인터넷에 없더라고 신청하는 곳이. 그래서 보니까 올해는 아니고 2023년부터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일단 기술적으로도 문제도 있고 겹치지 않게 학생들에게 돈을 줄 방법을 찾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문제들이 있나 봐요. 돈을 줄 때. 그렇죠. 네, 그래서 결론은 일단 이번 해에 받기는 힘들다. 결론은 올해 잘 버티자. 네, 돈이 좀 난방비가 올라도 잘 버텨보자. 네, 여러분. 네, 지금 때가 때니 모두 잘 이겨내봐요. 우리 지구인 화이팅. 화이팅. 지구인 화이팅. 화이팅. 네. 이제 뭔가 도움이 됐나요? 이 얘기가? 조금 혼란스러워요, 사실. 좀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결론은 네. 나만 가스비를 폭탄을 맞지 않을 수 있게 줄이자. 아끼자. 줄이거나 그 문 닫아버린 그 작동 중단한 그 회사처럼 하이충을 켜지 말고 멈추자. 집에 있는 시간을 줄이고 우리도 난방을 소비하는 시간을 멈추자. 뭐 이런 거. 네, 헬스장 가요, 여러분. 헬스장 가요. 우리 운동하는 삶을 삽시다. 운동을 하면 또 몸이 열이 나니까. 그쵸. 좋네요. 그쵸. 집에서 운동을 하면 되겠네요. 집도 따뜻해주고. 집에서 운동할 마음이 드나요? 전 가끔 해요, 집에서. 저는 안 해요. 그래요? 네. 네, 어쨌든 여러분 뭔가 또 새로운 이야기거리가 쌓이면 제가 틈틈이 네. 뭐 업로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만약에 내년에 좀 괜찮아진다 막 이런 얘기가 있으면 네. 가스 얘기 2탄 기대해 보겠습니다. 가스 얘기 일단 저도 좀 기대가 되네요. 그때는 어떨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웨이크업인 젊은이는 독일에 관심이 있는 한국 분들과 소통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웨이크업인 젊은이는 한국 시간으로 월요일 오전 7시에 업로드됩니다. 융진과 쿄가의 생생한 독일 이야기 많이 들려드릴 테니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